지금 이 화면을 누르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좋은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 데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꼭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정월 대보름 아침이 되면 호두나 밤 같은 견과류를 이로 깨물고 찬술 한 모금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날도 그냥 보통 아침처럼 넘기셨나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불엄과 귀발 기술을 그냥 오래된 풍습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것이 단순한 세시풍속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운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개운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의 소우주로 봅니다. 이 소우주 안에는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들어오던 재물이 빠져나가고 귀에 좋은 소식이 닿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불엄과 귀발 기술, 이것은 그 막힌 통로를 뚫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대보름 아침마다 이것을 챙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무릎이 시리거나 밤새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끔 귀가 먹먹하게 막히는 느낌이 납니다. 뼈나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 나이 탓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몸 안의 기운이 제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한 해 중 달이 가장 크고 완전한 날입니다. 음의 기운이 정점에 달했다가 양의 기운으로 방향을 트는 날입니다. 기운의 문이 가장 크게 열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조상들은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두 가지를 이 영상 보시는 날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지 한 장과 펜을 곁에 두시면 더 좋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 개운법을 계속 나눠드릴 수 있도록 구독자님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미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딱 두 글자만 써주세요. 시작이라고요. 댓글에 시작을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영상 내내 무병장수와 재물운을 마음속으로 함께 빌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댓글창을 잠깐 열어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자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몸 상태가 어떠세요? 예전보다 뼈가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 이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엄이라는 단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불엄은 부스럼이라는 옛말에서 비롯됐습니다. 부스럼이란 피부에 돋아나는 종기나 뾰루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엄을 이로 깨무는 행위는 한 해 동안 피부병이나 잡병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원을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엄의 사전적 의미이자 민속학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 행위를 훨씬 더 깊은 층위에서 바라봅니다. 불엄을 깨무는 것은 우리 몸의 뼈 기운, 즉 골기를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뼈의 기운.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풍수에서 뼈는 수기, 즉 물의 기운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물의 기운은 재물과 직결됩니다. 물이 그릇 안에 고여야 하듯 재물이 내 손에 머물려면 그것을 담는 그릇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우리 몸의 뼈와 치아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재물을 담는 그릇에 금이 간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금간 독에는 차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병원비가 나가고 가족이 불안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모든 것이 재물이 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기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정월 대보름 아침에 가장 단단한 음식을 깨물며 뼈의 기운을 타잡았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불엄에 쓰는 것들은 5가지입니다. 호두, 땅콩, 잣, 밤, 은행. 이 5가지의 공통점을 눈여겨보세요. 모두 단단한 껍질 속에 알찬 속살이 들어있습니다. 풍수에서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밖으로는 강인하게, 안으로는 풍요롭게. 이것이 불엄이 담고 있는 기운의 방향입니다. 특히 호두를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호두의 주름진 표면이 사람의 뇌를 닮았다는 것을 아시죠? 조상들은 그 생김새만 보고도 호두가 머리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치매 예방과 관련된 임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뇌가 맑아지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되는 결정을 제때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기회를 알아채는 감각이 열립니다. 이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 감각입니다. 불엄 하나가 단지 뼈를 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 재물운과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불엄을 깨물 때 나는 그 소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딱 하는 그 소리. 이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소리풍수라고 합니다. 소리는 기운을 움직입니다. 사찰에서 새벽마다 종을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리가 공간의 기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정체된 탁한 기운을 흩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불엄을 깨물 때 나는 딱 소리도 그 원리로 작동합니다. 겨우내 창문을 닫고 지내면서 집안에 켜켜이 쌓인 묵은 기운, 정체된 음기. 그것을 경쾌한 소리 하나가 단번에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엄을 깨물 때는 반드시 크고 선명한 소리가 나야 합니다. 소리가 흐릿하거나 약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장 실한 것을 골라서 어금니에 힘을 주고 방 안에 울릴 만큼 힘있게 깨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이만큼 깨물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전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횟수가 아닙니다. 가장 처음 깨무는 그 첫 번째 소리입니다. 첫 번째 불엄에서 가장 경쾌하고 크고 선명한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단계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죠? 1단계 방향을 잡습니다. 스마트폰 나침반 앱을 열어서 집안의 북쪽을 확인하세요. 북쪽은 풍수에서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관장하는 방위입니다. 북쪽을 향해 앉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단계 불엄을 고릅니다. 준비하신 견과류 중 가장 실하고 단단한 것을 하나 고르세요. 호두가 있다면 호두가 가장 좋습니다. 없으시면 땅콩, 밤, 잣 순서로 고르시면 됩니다. 작고 쭈그러든 것 말고 제대로 여문 것을 고르세요. 고르는 행위 자체에도 이미 기운이 담깁니다. 3단계 잠깐 마음을 모읍니다.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엄을 손에 쥐고 눈을 가만히 감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올 한 해 내 몸의 기둥은 굳건하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빠져나가지 않는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 딱 한 번이면 됩니다. 4단계 힘있게 깨뭅니다. 눈을 뜨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어금니에 불엄을 올리고 힘껏 깨무세요. 딱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도록요. 바로 그 순간 집안에 쌓인 묵은 기운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이로 깨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바닥에 불엄을 올려놓고 다른 손으로 탁 치셔도 됩니다. 핵심은 이로 깨무는 것이 아니라 경쾌한 소리와 그 순간의 진심입니다. 구독자님, 지금 댓글창에 오늘 실천하신 단계 번호를 하나만 남겨주세요. 1, 2, 3, 4 중에서요. 댓글 하나하나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뼈가 약해지면 재물이 새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낙상이 생깁니다.
골절이 생깁니다.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비가 나갑니다. 자녀가 간병을 위해 일을 쉽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소득도 줄어듭니다. 65세 이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와 이후 재활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 통계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뼈를 단단히 하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상들은 이 이치를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에 가장 먼저 부럼을 챙겼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지금 눌러주세요. 아직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도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귀발기술. 구독자님, 이 단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요? 그것도 데우지 않은 찬 술을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왜 하필 아침에, 왜 하필 찬 상태로, 왜 하필 이날이어야 했는지가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귀발기술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가겠습니다. 한자어로는 이명이주입니다. 귀, 밝을명, 이로울 이 술주. 귀를 밝게 하여 이롭게 하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안에 이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세시 풍속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귀는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의 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이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사업 기회가 될 이야기도,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도, 돈이 되는 결정적인 말도 모두 귀를 거쳐 들어옵니다. 둘째는 기운의 통로입니다. 풍수에서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닙니다. 눈, 코, 입과 함께 세상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네 개의 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가 어두워지면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자꾸 되묻게 됩니다. 그러면 모임이 불편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점점 집 안에만 계시게 됩니다. 정보가 끊기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듣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풍수에서는 이 흐름을 고독수라고 합니다. 귀가 닫히면서 시작되는 고립의 수입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같은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난청이 진행되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고립이 심화되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청력 손실은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5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반드시 찬 술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귀발기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풍수와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이 위아래로 기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머리 쪽은 서늘하고 맑아야 하고 배와 발 아래는 따뜻해야 합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것을 두한조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점점 무너집니다. 열기가 머리 쪽으로 몰립니다. 뜨거운 기운이 위로 뜨면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이명입니다. 눈이 쉽게 충혈됩니다. 두통이 잦아집니다. 잠을 설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위로 뜬 화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해법은 하나입니다. 위로 뜬 열기를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차가운 술 한 잔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위에 몰린 열기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동시에 알코올 성분이 혈관을 자극하여 아침에 굳어있던 혈액을 빠르게 풀어줍니다. 머리 끝까지 신선한 혈액이 돌면서 귀의 신경이 깨어납니다. 이것이 귀발기술이 귀를 밝게 하는 원리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위로 뜬 화기가 있는데 따뜻한 것을 더 넣으면 그 열기가 더 강해집니다. 반드시 데우지 않은 차가운 상태의 술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귀발기술을 따뜻하게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귀발기술은 누가 마셔야 하느냐는 것도 짚고 가겠습니다. 남성만 마신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귀발기술은 집안 식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조금씩 함께 마십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집에서 한 사람의 귀가 열리면 그 사람을 통해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귀가 열리면 두 배가 됩니다. 가족 모두의 귀가 열리면 그 집안 전체가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귀발 기술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 전체의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행위입니다. 술을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술을 적실 정도의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한 모금도 어려우신 분들은 잔에 술을 따라 입술에 살짝 댔다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의미는 양에 있지 않습니다. 정성에 있습니다. 자, 단계별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됐죠? 1단계 술을 준비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맑고 투명한 청주입니다. 없으시면 막걸리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데우지 않는 것입니다. 전날 밤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아침에 차가운 채로 꺼내시면 됩니다. 2단계 시간을 지킵니다. 귀발 기술은 반드시 아침 식사 전에 빈속으로 마셔야 합니다. 뭔가를 드시고 나서 마시면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밥 드시기 전에 드세요. 3단계 잔을 준비합니다. 작은 잔에 술을 따르세요. 소주잔이나 작은 도자기 잔이면 충분합니다. 가득 채우지 마시고 반 정도만 따르세요. 4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높이까지 올리세요. 눈을 살짝 감으세요.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이렇게 확언하세요. 내 귀에는 좋은 소식이 먼저 들어오고 내 눈에는 복 있는 길이 보이며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운이 담긴다.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5단계 천천히 마십니다. 눈을 뜨고 찬 술을 꿀꺽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 잠깐 머금었다가 천천히 넘기세요. 차가운 기운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느낌을 의식하세요. 그 느낌이 위로 뜬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구독자님, 지금 이 5단계를 메모해 두셨다면 댓글에 기록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귀발 기술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가 밝아진다는 것, 단순히 소리가 잘 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세상의 기운을 제대로 읽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는 감각, 위험이 다가올 때 미리 느끼는 촉,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간파하는 안목, 이 모든 것이 귀가 열렸을 때 함께 열립니다. 귀발 기술 한 잔이 단순히 청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감각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발 기술을 개운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확언에 대해서도 덧붙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말에 기운이 담긴다고 봅니다. 좋은 말이 좋은 기운을 만들고 흘리는 말이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아침 빈속에 찬술을 앞에 놓고 두 손으로 잔을 올리고 하는 확언은 그 어떤 순간보다 강하게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언을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작은 잔을 함께 들고 확언을 나누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집안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발 기술은 아주 소량입니다. 소주잔 반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빌미로 아침부터 많은 양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몸에도 해롭고 기운의 균형도 오히려 무너집니다. 소량을 정성스럽게. 이것이 전부입니다. 구독자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불엄은 내 몸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뼈와 치아를 강하게 하고 딱 하는 경쾌한 소리로 집안의 정체된 기운을 흩어버리는 것. 북쪽을 바라보고 가장 실한 것을 골라 진심을 담아 힘껏 깨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귀발 기술은 세상과 나를 잇는 통로를 닦는 일입니다. 데우지 않은 찬술을 아침 빈속에 두 손으로 잔을 눈높이에 올리고 확언 한번 하고 천천히 마시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건강이 곧 재물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귀가 밝아야 좋은 기회를 먼저 잡습니다. 2026년 한 해 병원 갈 일은 줄고 지갑은 두둑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댓글에 딱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내 귀는 열리고 내 몸은 단단하며 내 손에 들어온 복은 나가지 않는다. 이 한 문장입니다. 이 확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제가 마음속으로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